이번 시간에는 가시리와 맷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가시리는 고려 소교이고 이별의 정안을 담은 작품이고 그 다음에 맷버들 가래꺾어는 시조이고 홍랑이 지었고 똑같이 이별의 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시리에 대해서 우선 보기 전에 고려 소교의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려 소교라는 거는 그러면은 형식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으로 볼 수 있는데, 형식적인 면은 삼음보를 기본으로 해서 332조의 음수율이 많이 나타난다. 또 하나는 몇 개의 연이 연속되는 이제 분연체, 연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후렴구나 여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의미가 없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남녀 간의 애정,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예찬, 이별의 안타까움 등 평민들의 소박한 삶과 진솔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려 소교 이전의 작품들이 뭐 향가나 이런 작품들이 조금 더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이 고려 소교는 조금 더 평민들의 소박한 삶과 진솔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려 소교를 볼 텐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소교는 작자 미상이고 그다음에 작품부터 보면은 가시리 있고 나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시리는 이 가시리 있고를 축약한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렵니까? 혹은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시겠습니까? 되어 있는데 이 나난이라는 게 얘가 중요한데 얘가 뭐냐면 특별한 의미 없이 악류를 맞추고 흥을 돋구기 위한 여음. 여음이라는 거는 필요가 없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얘를 빼고 본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삼음보 332조라고 했잖아요. 그죠? 삼음보 하나, 둘, 셋, 3, 3, 2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 얘는 이제 여음이라고 부릅니다. 여음. 자,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나와 있던 거 똑같이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가시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묶어서 이미 떠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그러니까 왜 자꾸 물어볼까요? 거듭. 그 이유는 이미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이제 애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떠난다고 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죠.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부분 보면은 이제 위증질과 대평성대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후렴구예요. 노래의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위에는 이별에 관련된 내용인데 갑자기 대평성대?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랑 관련이 있냐면 여러분들 교과서에 23페이지를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데 고려 소교는 각 연의 끝부분에서 동일한 후렴구가 반복되어 운율이 형성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가시리에는 작품의 분위기나 화자의 정서와는 어울리지 않는 후렴구가 반복되는데 이는 원래 민간에서 불리던 노래가 궁중음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덧붙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러니까 그거죠. 이제 고려 소교는 궁중에서 뭐 세레머니를 하거나 뭔가 행사가 있을 때 노래를 이제 하고 싶은데 그 노래를 민간에서 불리던 노래를 갖고 왔어요. 근데 그냥 갖고 오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후렴구를 하나씩 붙인 거죠. 위증질과 대평성대. 우리 임금님이 해주는 나라가 최고다. 이런 식의 내용을 붙였으니까 위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얘도 아까 뺀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얘도 의미가 없는 이제 여음이라고 했었고 얘도 마찬가지로 후렴구기 때문에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1년 기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기승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기 부분이고 화자가 떠나려는 임에게 가지 말라고 이제 애원하는 부분이죠. 가지마 이렇게 하는 부분. 자, 그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러는 어디 살라 하고 그러면은 날러는 나더러 어떻게 살라고 하고 너는 떠나가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나더러는 어찌 살라 하고 이제 해석 부분이죠. 그래서 이미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내용. 아까 1년 내용보다 조금 더 이제 고조가 된 거죠. 지금 내 원망이. 다음 줄을 보면은 이렇게 날러는 어디 살라 하고
나더러는 어떻게 살라고 하고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의미가 없는 거. 이 부분 이연을 보면은 떠나려는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이 고조돼. 아까 기가 만약에 숫자로 쳐서 50의 감정이라면 지금은 한 70이나 80 정도 됐겠죠, 이렇게. 그래서 감정이 더 올라오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부분 보면은 잡사와 두얼이 만한한, 잡사와 두얼이 만한한, 왼쪽에 나와 있죠. 잡아두고 싶지만, 이 뜻이 잡아두고 싶지만 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님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떠나는데 붙잡고 싶겠죠. 근데 선하면 아니올세라. 이 선하면이 뭐냐면 왼쪽에 나와 있죠. 서운하면. 그러니까 내가 임을 붙잡아 가지 말라고. 그런데 그걸 들은 임이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올세라. 아니올까 두렵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님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만약에 떠나는 임한테 떠나지 마 하고 붙잡았어. 근데 임이 그걸 붙고 진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올까봐 두렵다. 그래서 후일을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이제 체념하는 거죠. 우리 이별하자 하면서 이별을 수용하는 거죠. 체념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붙잡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후일을 위해서 체념하고 이별을 수용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년 부분은 전 부분으로 화자가 후일을 위해 임을 보내기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고 그 다음 사연 부분을 보면은 셔론님 보내옵노나니 나는, 셔론님은 서러운 님을 보내드린다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가요. 첫 번째는 셔론의 주체가 화자인 경우, 말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서러워하면서 임을 보내주는 거야. 서러워하는 사람이 화자가 되겠죠. 근데 셔론의 주체가 님이면은 서러워하는 님을 이제 보내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울면서 서러워하면서 님한테 잘 가라고 할 수도 있고, 떠나는 님이 서러워하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가시는 듯 도쇼 오쇼쇼 나는, 가시는 듯 돌아서서 오십시오. 가자마자 와라 이런 뜻도 되겠고, 가시는 듯 돌아서서 오십시오. 그러니까는 빨리 와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화자가 임을 떠나보내며 임이 곧 돌아오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작품인 맷버들 가래꺾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맷버들 가래꺾거는 홍랑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조선 중기 함경도 홍원 출신의 이제 기생인데, 3당 시인 중 한 명인 최경창과 애틋한 사랑을 나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경 지식을 갖고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맷버들 가래꺾거 보내노라 님의 손대. 맷버들이라는 거는 거기 책에도 밑에 나와 있죠. 산버들. 산버들을 가래꺾거. 가래꺾거라는 뜻은 가려서 꺾어. 가려서 혹은 골라 꺾어.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 선물을 보내요. 근데 선물을 보내는데 그냥 대충 보내는 게 아니라 선물이니까 조금 더 막 정리하고 그러겠죠. 마찬가지로 이 꽃도 그 맷버들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좋은 부분만 이렇게 골라서 꺾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래 꺾어 이 부분을 보면은 가려서 꺾는다는 거 보니까 이 임에 대한 정성과 애정이 들어간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내노라 님의 손대. 뭔가 바뀐 것 같죠. 그죠? 이 님의 손대는 님에게라는 뜻이에요. 보통 그러면 산버들을 가려 꺾어서 님에게 보낸다가 돼야 되는 이 두 개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도치법이라고 하죠. 맛있다, 밥이. 이런 식으로. 도치법은 앞뒤가 바뀐 거를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 중요한 게 맷버들이라는 건데, 맷버들은 뭐냐면 화자의 이제 분신이죠. 자기가 못하는. 곁에 없는 임에게 화자의 마음을 전달하는 이제 매개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이걸 대신 보냄으로써 내 마음도 전하고 나의 분신이야. 이렇게 하는 거겠죠. 이 부분이 첫 번째 줄은 초장 부분. 그래서 맷버들을 꺾어 임에게 보내겠다고 말함. 자,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은 창 밖에 심거두고 보쇼쇼. 자신은 창. 자신은
주무시는. 밑에도 나와 있죠. 주무시는 창 밖에 심어두고, 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시는 창은 이미 머물고 있는 공간인데 그 창 밖에다가 심어두고 봐달라. 그러니까 뭐 창 밖에 있으면 문 열면 바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장 부분은 임에게 주무시는 방에 창가에 맷버드를 심어두고 보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밤비에 밤에 비가 와서 새잎꽃 나거든. 새잎이라는 건 새잎. 이미 화자를 떠올리도록 만들어주는 소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새잎이 났어. 그럼 신기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미 화자를 떠올리도록 만들어주는 소재. 새잎꽃 나거든. 날인가도 여기쇼셔. 이 얘기는 맷버드를 임에게 보낸 이유가 결국 그거잖아. 나 잊지 말아달라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밤비가 내려서 새잎이 나거든. 이거 나인가 여겨달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종장 부분은 임에게 맷버드에 난 새잎을 보며 자신을 떠올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학습 활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활동 1-1번은 교과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1년 부분은 이제 화자가 처한 상황을 중심으로 하여 각연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를 정리해보자 했을 때 1년은 애원하고 안타까움이 느껴졌죠. 그리고 2연에서는 그 애원이 조금 더 고조된 거죠. 이때가 더 커졌어요. 그리고 3년에서는 걱정하고 체념하는 장면. 내가 님을 어쩔 수 없이 보내주겠다. 하지만 4연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가시는 듯 도쇼오쇼쇼. 가시는 듯 돌아서서 오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재회에 대한 소망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1-2번을 보면은 다음 식으로 보아 님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가 어떤지 말해보자 라고 했을 때 셔런님 보내옵노나니 가시는 듯 도쇼오쇼쇼. 이 얘기는 뭐예요? 처음에는 체념, 수용적 태도가 이제 드러나죠. 왜냐하면 내가 서러워하는 님을 보내준다 라고 했으니까 체념, 수용적. 근데 그거와 함께 모두 드러나냐면 가시는 듯 도쇼오쇼쇼. 이 얘기는 오쇼쇼가 되겠죠. 가시는 듯 돌아서서 오세요. 이 얘기니까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도 드러나니까 두 가지 측면이 다 드러나죠. 체념적이고 수용적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보면은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태도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화자의 태도가 조금 이렇게 다른 부분도 있지만 화자가 앞면에서 내적 갈등을 느낀 후에 이별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체념적이고 수용적인 태도가 느껴지지만 한편으로는 임에게 떠나자마자 돌아오기를 강력하게 당부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태도가 복합적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은 교과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이 작품의 화자와 님의 관계에서 맷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해보자 라고 한다면 이 역할은 님에 대한 화자의 마음, 그리움, 사랑,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전달하는 역할, 매개체가 되겠죠. 또 하나는 님에게 화자의 존재를 떠올리게 하는 분신의 역할. 이 역할을 이제 부탁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학습활동 2-2번을 보면은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 시구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파악해보자. 이 부분이 뭐냐면 새잎꽃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셔 라는 부분에서 어떤 정서와 태도가 드러나냐면 자신이 보내는 맷버들에서 새 잎이 돋아난다면 그거를 나라고 여겨달라 하는 모습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자신의 존재와 그리고 자신이 이민을 사랑하고 그리워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마음이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학습활동 2-3번을 보면은 이제 시조의 특징을 좀 볼 거예요. 특히 이 평시조의 형식적 특징을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줄이었죠.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세 줄로 이루어져 있고 각 장은 네 마디로 읽어 끊을 수가 있어요. 각 장은 그 사음보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마디. 그래서 첫 번째 줄만 보더라도 첫 번째 줄을 만약에 네 마디로 한다면 맷버들 가래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대 이렇게. 그래서 사음보 율격도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종장의 첫 마디가 삼음절로 이루어지다. 여기가 무조건 세 글자가 돼야 되겠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밤, 비, 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삼음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가시리의 제재개관을 보면은 가시리는 고려 소교가 되겠죠. 고려시대에 쓰여진 주제는 이별의 정한. 그래서 반복법을 활용한 간결한 형식과 소박한 시어로 이별의 감정을 표현한다. 가시리 있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죠? 분연체, 연이 구분된다는 거, 그리고 후렴구 이런 것들은 다 고려 소교의 일반적인 특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각 행은 332조. 가시리, 뭐라 해야 되냐면 가시리 있고 라고 했을 때 332조. 그죠? 그래서 이게 삼음보, 율격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민요였던 것이 고려시대 거죠. 고려의 궁중음악인 소각으로 개편되면서 투시거 혹은 여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음과 후렴구가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거는 둘 다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시의 율격을 보면은 332조. 가시리 있고 세 글자, 두 글자. 그리고 덩어리는 하나, 둘, 세 개니까 삼음보.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리고 가시리 있고. 그래서 332조 삼음보의 율격이 드러난다. 그 다음 시상 전개에 따른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보면은 아까 다 했던 부분이죠. 1년은 애원하고 안타까워. 근데 그 애원이 더 커졌죠. 여기 와서는. 그리고 3년에서는 감정의 절제, 염려와 체념을 하지만 4년에서는 이별을 수용하고 재회에 대한 소망까지 드러내고 있다. 그 다음에 3년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를 보면은 소망하고 바람 부분을 보면 이미 나를 떠나지 않도록 붙잡고 싶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과 염려를 되는 거죠. 임을 서운하게 하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운 거죠. 그런 부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려속의 특징 다시 보면 형식적인 면에서는 삼음보, 332조의 음수율, 그 다음에 분연체, 그 다음에 후렴구나 여음이 있다. 그래서 여음은 아까 나난이 있었고 후렴구는 위증질과 태평성대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이별의 안타까움,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백민들의 소박한 삶과 진솔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맷버들 가래 꺾어 부분을 보면 평시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재가 맷버들 혹은 임과의 이별이고, 그 다음에 이별의 정한 사음보가 되겠죠. 맷버들 가래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대, 이렇게 네 덩어리가 되겠죠. 이별한 임에 대한 사랑을 자연물, 이 자연물은 뭐였죠? 맷버들이 되겠죠. 맷버들. 그 다음에 상징 도치법은 보내노라 님의 손대, 이렇게 바뀐 부분. 그 다음에 이런 여성 화자의 섬세한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시의 형식적인 특징을 보면 초장, 중장, 송장 세 줄로 이루어져 있고 사음보, 이렇게 맷버들 가래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대, 이렇게. 그다음에 종장의 첫 마디가 삼음절 밤비에 라는 부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 복습을 열심히 해보고 선생님이 준 학습지를 풀면서 복습을 철저하게 하면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